안녕하세요. 요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내 인생의 황금 열쇠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높이 나는 새가 더 많은 먹이를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은 한 권의 책이다.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보는 사람과 같다 라고 말했다. 단편적인 시각으로는 전체를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결국 단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세상은 그 단편에 머무르게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대부분을 놓치고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다.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몇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잠시 쉬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코끼리라는 동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있어?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했다. 코끼리는 긴 대롱같이 생겼소.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반박했다. 아니요, 내가 분명히 코끼리를 만져보았소. 코끼리는 엄청나게 큰 통같이 생겼소. 또 다른 사람이 나섰다. 참 답답하기도 하오. 당신들이 만진 것은 코끼리가 아니오.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소. 그들은 계속해서 코끼리의 생김새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지만 아무런 결론도 짓지 못한 채 다시 길을 떠났다. 코끼리가 긴 대롱같이 생겼다고 한 사람은 머릿속으로 대롱 모양의 코끼리를 그리며 큰 통같이 생겼다고 한 사람은 큰 통 모양의 코끼리를 그리고 또 기둥같이 생겼다고 한 사람은 기둥 모양의 코끼리를 그리면서 길을 걸어갔다. 그들 각자가 생각하는 코끼리는 대롱과 통과 기둥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부분만 보면 전체를 알 수 없다. 만약 그들이 코끼리 전체를 만져보았다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고집하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보고 아는 그 세상이 전부이다. 그 전부인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쳇바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돌리는 박자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도, 내가 더 빨리 돌고 싶다고 더 빨리 돌 수도 없다. 다만 쳇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그저 돌게 될 뿐이다. 인류사를 볼 때 지금으로부터 결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인 1500년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 세계 이론을 믿지 않았다. 달이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망원경이 발명되기 시작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달이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갈릴레이는 더 성능이 우수한 망원경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천체를 들여다보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나갔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이 인터넷 시대이자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임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지 못하고 얼마나 눈이 어두운 채 그 긴 세월을 지냈는지 알 수가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지금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앞으로 알게 될 진실들이 얼마나 많을지 가히 상상조차 하기 벅차다. 지금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편적일지 절실히 느끼게 된다. 현대 생물학은 인간의 감각기관이 존재하는 것의 극히 적은 부분만 감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눈은 존재하는 빛의 스펙트럼의 8%만 볼 수 있을 뿐 92%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 그나마 그 밖의 감각기관은 더 적게 감지한다고 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1초에 1만 1000개의 이미지를 우리의 뇌에 저장하는데 그 중에서 의식적으로는 1초에 9개를 인식한다고 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8% 중에서도 약 1000분의 1만을 의식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인식 범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가 바로 우리의 세상이다. 이처럼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해도 때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많다. 때로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생명체가 너무 많고 때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생명체 역시 많을 것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세상이 존재함을 아예 알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개미에게는 개미의 시각이 있고 토끼에게는 토끼의 시각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보는 것을 모든 생물이 똑같이 보는 것도 아니요. 어떤 생물이 느끼는 감각을 사람이 모두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오직 나의 눈이 더 밝을수록 그리고 나의 시야가 더 넓을수록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을 말한다. 높이 날아오른 독수리의 눈에는 더 많은 먹이가 보일 것이다. 그로 인해 더 많은 먹이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인간의 한계로 인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배제하더라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멀리서 보면 전체를 알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비행기를 타고 막 이륙하면 공항만 눈에 들어온다. 그러다 점점 고도를 높여갈수록 들판이 보이고 도시가 보이고 산과 강이 보이기 시작한다. 더 높이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게 된다. 만약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난다면 지구 전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 바다가 있고 어디에 육지가 있는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확연히 알게 될 것이다. 높이가 거의 3000m에 달하는 알프스 정상에서 주위를 내려다본 적이 있다. 위로는 파란 하늘이 보이고 아래로는 알프스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중간중간 뭉게구름이 걸려 있었다. 산 아래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알프스의 높고 낮은 정상들이 나의 시야에 들어왔다. 산 아래에서는 결코 알 수 없던 산의 모양새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산과 상 중턱에 패인 곳에 고인 맑고 아름다운 호수를 볼 수 있었다. 지식을 더 많이 쌓아 무언가를 더 많이 안다는 것은 경험을 더 많이 해 사물의 이치를 더 많이 깨닫는다는 것은 여행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보고 느낀다는 것은 실패를 통한 교훈으로 삶의 이치를 더 많이 습득한다는 것은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내가 나의 인식의 폭을 넓히면 나의 세상의 폭은 넓어질 것이고 나는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더 넓은 세상의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좁은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내가 타인에 의해 나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과 자유가 더 많아짐을 뜻한다. 독수리가 큰 날개를 저으면서 공중으로 더 높이 날아 올라가듯 나도 더 높이 날기를 갈망한다. 독수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저항을 이기기 위해 더 강하고 빠르게 큰 날개를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강한 저항이 있을지라도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
그곳에 더 큰 가능성과 더 강한 영향력과 더 많은 자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도 더 넓게 볼 때 세상의 진리를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됨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의 진리를 조금씩 더 깨닫게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의 진리가 나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드러낼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더 확장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한 자성 예언의 시간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나의 인식의 폭을 넓힌다. 그리하면 나는 더 넓은 가능성의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